네, 안녕하십니까? 슬기로운 부동산 생활TV 신현석입니다. 자, 오늘은 2020년 올해죠. 8월 2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중에 제18조 2 사항 1호부터 4호까지인데요. 이게 허위매물에 관한 내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조항은 지금 현재 상태를 보면은요, 적어도 보완은 무조건 필요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폐지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제목은 약간 부드럽게 잡았는데요. 이런 상태라면 일방적으로 개업 공인중개사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좀 폐지가 마땅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법조문을 잠깐만 보겠습니다. 1호를 보면은요, 존재하지 않아서 실제로 거래할 수 없는 중개대상물 이런 건데요. 이게 전형적인 허위매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없는 거를 뭐 광고를 올렸으니까요. 그리고 뭐 비슷한 내용이지만 뭐 가격 등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뭐 거짓으로 표시, 과장되게 하거나 뭐 이런 거죠. 그리고 뭐 그 밖에 뭐 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지만 이 내용은 보면은요, 부동산 거래 질서를 해치거나 뭐 중개 의뢰인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 좀 막연하죠, 사실은. 이런 내용, 이런 조문 같은 경우에는 좀 개업 공인중개사들이 좀 불치게 손해를 볼 수 있는, 이거는 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런 법이 될 수도 있죠, 자칫. 어쨌든 시행은 올 8월 21일부터 시행하는 걸로 예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51조에 보면 과태료 조항도 나오는데요. 요거는 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500만 원이 뭐 결코 낮은 금액은 아니죠. 웬만한 뭐 그렇게 규모가 작은 영세한 업종이라고 봤을 때 뭐 두세 달 정도의 순이익을 뭐 과태료로 내는 이런 거겠죠. 그런데 무엇이 허위매물인지 정말 제대로 좀 살펴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요? 이게 의뢰인이요. 우리는 이게 입장이 충돌하는 건데 매도인 입장에서 봤을 때 뭐 싼 매물이나 급매물은 가격이 낮다 보니까 뭐 이거 허위매물 취급하는 게 뭐 다반사죠. 그리고 시세에 비록 맞게 광고를 올렸다 하더라도 매도인 입장에서는 야, 내가 생각한 금액보다 왜 이렇게 낮어? 이거 너 낮은 거는 허위매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아주 많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과연 비난만 할 일이냐? 매도인이나 뭐 임대인 입장에서는 많이 받으려는 사람들 쪽에서 보면 그걸 결코 욕할 일도 또 아니죠. 사실 자본주의에서. 또 매수인 입장을 보면은요, 뭐 시세보다 비싸거나 아니면 시세에 맞게 또 물건을 내놓아도 그게 본인들 생각보다는 높다. 그러면 또 허위매물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걸 또 비난할 만도 아니죠. 매수인이나 임차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적게 주려고 하고 싸게 사려고 하는 것이 당연하겠죠. 근데요, 이런 아주 이 첨예한 이해관계를 중개인들은 결국에는 조정하는 입장인데 이 사람들의 이게 잘못만으로 이거 처벌을 한다는 게 과연 합당한 일인가? 이거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우리가 얘기하는 대표적인 허위매물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뭐 이 이외에도 또 뭐 더 있을 수 있겠지만요. 첫 번째로 뭐 애초부터 없는 물건을 그냥 뭐 시세에 맞춰서 올린 매물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제가 자체 생산이라고 해놨는데요. 요거는 뭐 명백한 허위 매물이죠. 자, 그리고요. 또 뭐 다른 사무소에서 올린 거를 따라서 올릴 수도 있죠. 이런 거 뭐 모방 매물이죠. 근데 외부적으로 봤을 때는 똑같이 올리면 이거는 뭐 분간은 일단 안 되지만 그 매도 의뢰인이나 임대 의뢰인이 그 사무소에 내놓은 적은 없기 때문에 또 허위 매물이라는 표현이 맞기는 하겠죠.
그리고 광고를 올리다 보면 이렇게 오타나 아니면 이렇게 체크를 잘못해서 이렇게 뭐 금액이나 뭐 전세로 올릴 걸 매매로 올린다든지 층이나 향 이런 게 또 단순 실수도 생각보다 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가장 빈번한 게 아마 4번일 것 같은데요. 계약이 완료된 것을 처리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뭐 거래 완료 매물이나 아니면 광고 자체를 내야 되는데 뭐 게으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매일같이 확인하는 것도 쉽지 않고 결정적으로 이 의뢰인들이 내 거가 계약이 됐다라고 여러 군데 내놨는데 결코 전화를 해주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죠. 많지 않다기보다는 뭐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데 이걸 무작정 이 개업공인중개사들한테 책임을 떠넘긴다는 거는 좀 심하지 않은가. 자, 그리고요. 자, 실제로 있었는데 어제 물건을 받아서 오늘 광고를 올렸는데 뭐 오늘 계약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엔 시간차도 있고 전화 통화할 때는 분명히 있었는데 오는 사이에 계약이 된 경우도 허다하죠. 특히 전세나 뭐 좀 저렴한 매물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뭐 실전에서는 뭐 아주 자주 발생하는 경우죠. 결국에는 이런 거는 불가항력이라고 할 수 있죠. 개업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그리고 뭐 소비자의 착각도 사실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의도된 신고인데요. 이 불손한 의도로 매도인 쪽에서나 임대인 쪽에서는 좀 가격을 높이려고 마음에 차지 않는 가격에 대해서 또 신고도 할 수도 있고, 반대로 매수인이나 임차인 입장에서는 가격을 낮추려고 또 그런 의도된 신고도 있습니다. 이거 뭐 기업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대처 불가능한 거죠. 그리고 금액이 높거나 낮으면 이 반대 입장에 대한 쪽에서는 이해가 충돌할 때는 무조건 또 허위 매물로 간주할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금액을 시세나 시세보다 좀 낮게 내놓으면 광고를 올렸을 때요. 이건 매도인 입장이나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거 뭐 가격이 낮으니까 허위 매물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고, 임차인이나 매수인 입장에서는 고마운 매물인데 이게 이해가 충돌한다는 거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경우인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요, 뭐 1번 정도만 거의 그 허위 매물이라고 우리가 없는 걸 올렸기 때문에 허위 매물이라는 표현이 좀 맞고, 나머지 부분을 과연 이걸 허위 매물로 볼 건지 사실상 대부분 또 진성 매물일 경우도 많고, 또 오해에서 비롯된 것도 있고, 좀 게으름이나 현실적인 어려움 이런 게 있는데, 이걸 무작정 허위 매물로 단정을 하고 개업공인중개사를 처벌을 한다는 이런 거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제가 제목을 내로남불이라고 해놨는데요. 이게 전형적으로 내가 하면 로맨스입니다, 사람들은. 그리고 남이 하면 무조건 불륜이고 처벌을 해야 되고, 정말 이 사돈난마라듯이 하는 거죠. 자, 집값 탐합이라는 말 수시로 등장하죠, 언론에. 자, 매도인이나 임대인이 자, 분여회나 뭐 입주자 대표 아니면 개인적으로 아주 중개업소를 압박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이런 게 이렇게 가격을 부풀려서 올리는 거, 올려달라고 압박하는 거, 이런 게 결국에는 허위 매물 아닙니까? 개업공인중개사는 아무런 잘못이 없잖아요. 이런 거를 그러면 부풀린 금액의 뭐 5배, 10배 이렇게 과태료를 물려야 되지 않나요? 매수인이나 임차인의 위장손님이라고 제가 표현을 해놨는데요. 자, 이것도 이 허위 매물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의 반대를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구하는 입장인데 광고를 보고 전화를 했는데 없다는 겁니다. 계약이 됐다는 겁니다. 아니면 내가 있다고 해서 갔는데 계약이 돼서 그 사이에 없다라고 하면 이거 우리 사기친 거 아니냐, 허위 매물 아니냐, 이렇게 해서 내가 임차 의뢰인이죠, 매수 의뢰인 손해를 봤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자, 반대의 경우를 생각을 해보자 이겁니다.
자, 그런 분들이, 자, 그러면은 결국에는 그 중개업소에 피해를 주는 거잖아요, 지금. 전혀 계약할 의도도 없이 돌아다니면서 집만 구경하는 거잖아요. 거기에다 대고 지금 집을 보여주는, 지금 집주인이나 아니면 임차인들이 지금 그 한마디로 허위 위장 손님을 지금 집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계약 가능성도 없는 사람을. 사람 속을 뜯어볼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면 이 사람은 기업 공인중개사 돌아다니는 데마다 서너 군데를 봤다고 하면은요, 또 그 본 집이 있잖아요. 적어도 두세 개 보면 뭐 한 10군데 볼 수도 있고 대여섯 군데 볼 수 있는데, 그러면 건당 500만 원 곱하기 한 뭐 6배 해서 한 3천만 원 정도 과태료 물려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 다음에요. 이 법이 정말 처벌만이 능사인가. 정말 사소한 실수부터요. 이게 어떻게 정확하게 선을 그을 수도 없는 거에 얼마든지 과태료 500만 원을 물릴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정말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과거에. 옛말에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무섭다, 이런 말이 있는데, 정말 가혹한 법은 코로나19보다 무섭습니다. 네, 그래서 법은 공정해야 되는데, 이 매도인이나 매수인, 임대인이나 임차인, 의뢰인, 이런 중개인, 이 삼각이 지금 계약을 하는데, 일방적으로, 기업 공중개사한테 책임을 떠넘기는, 이거는 결코 공정하지 않다. 그리고 책임의 소재도 뚜렷하지도 않잖아요.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잘못한 거를, 매도인이나 매수인이 잘못한 거를 기업공인중개사 떠안는, 그리고 이게 어느 일방만 지나치게 무거운 이런 법조항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대부분의 공인중개사는 선량한 자영업자잖아요. 왜 이런 분들을 적으로 생각을 하고 뭐 사기꾼 취급을 하고 하는지 정말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정말 인터넷상에 진짜 매물, 진성 매물만 있으면 정말로 좋은가. 자, 이런 또 역기능 아닌 순기능도 있습니다. 이 시세에 맞는 광고는요, 여러 사람들한테 참고 자료가 되는 거죠. 매도인이나 매수인한테 진성만 매물만 광고할 수 있다면 매물이 뭐 아주 적어지거나 정말 없어질 수도 있는 거죠. 시세 파악이 없으면 뭐 시세 파악이 불가능한 거죠. 몇 개 가지고는 또 그게 좀 정확하게 파악한다고 할 수도 없고요. 그리고 매수인이나 임차인 입장에서 보면, 이 구안의 입장에서 보면 현재 없어도 또 연락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중개업소에 연락처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매물이 나오면 또 바로 연락을 받을 수 있고, 또 방문해서 계약을 하는, 어쨌든 결국에는 중개업소를 통해서 계약을 하는 게 뭐 대부분이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이제 뭐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이나 저렴한 가격에 의뢰하지를 않겠죠. 기본적인 이렇게 그 시세를 좀 파악할 수 있는 참고 자료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렇게 광고가 없어지면 시세를 모르는 정말 깜깜이 거래가 생길 수 있는 부작용도 얼마든지 있는 거죠. 그래서 상식적인 제안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 지금 개정된 거는요, 요거는 좀 관련 조항은 보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일반인들의 오해는 좀 풀어줬으면, 그리고 잘못이 있으면 또 경고와 어느 정도의 자율성을 주어야지. 모두가 다 지금 시장 참여자 아닙니까? 그 중에 왜 만만한 공인중개사를 처벌만 하느냐. 벌칙은 공정하고 또 명확해야 한다. 그래서 이렇게 일방적인 처벌이라면 그 조항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거는 어찌 보면 협회 차원에서도 좀 나서줘야 되고, 그리고 국토부나 관계기관에 이거는 분명히 시정을 또 요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상 슬기로운 부동산 생활TV 신현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